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최송해 전 총장 그리고 그 측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 최송해 전 총장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23일에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에서 논평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이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루빨리 사퇴해라 이런 제목이죠. 그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만 해도 주택 위장 매매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딸의 입학 문제, 언행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 다양하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보면 어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게 불거져 나온 후보자가 또 있을까 싶다.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조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정도까지 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후보직을 사퇴하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말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면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체는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한기총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논평을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광화문 집회를 애국 집회라고 평가를 하고 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해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논평도 내고요. 대북 전단 살표는 계속돼야 한다 이런 논평도 내고 전교조를 비판하는 논평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을 가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 바로 최송해 전 총장입니다. 최송해 전 동양대 총장이 2006년부터 15년째 이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평 날짜를 보시면요. 지난해 8월 23일입니다. 검찰이 최초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날은 8월 27일이죠. 나흘 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송해 전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한국교회언론회가 이 논평을 발표할 즈음에 최송해 전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학교 교원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본인이 총장이고 그 밑에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박모 씨입니다. 이 박 팀장은 8월 27일부터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를 그대로 녹음합니다. 몰래 녹음을 해서 이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검찰에 그대로 제출을 합니다. 자, 8월 27일이라는 날짜 귀에 익으시죠? 최송해 총장이 서울에서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만난 날이 바로 8월 27일이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조국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 상장, 수상 이력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날도 바로 이 8월 27일입니다. 이 날부터 9월 초까지 이 박 팀장이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당시 언론에서 많은 의혹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었고 언론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 박 팀장에게 전화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나는 모르는 얘기인데 알려달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궁금증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통화 내용이 그대로 검찰에 제출이 된 겁니다. 이즈음에 최송해 총장은 모종의 작전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박 팀장뿐만이 아니고 최송해 총장 본인도 정경심 교수가 뭔가를 요청하거나 또는 읍소하거나 또는 질문하거나 하는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내용을 고스란히 언론에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는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에게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김도우 의원이 지난해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흔든 그 문자 메시지 있죠. 그 문자 메시지를 최송해 전 총장이 제공을 한 겁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문자 당신이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 문자는 당신과 정경심 둘 간의 문자이기 때문에 당신 말고는 제공할 사람이 없지 않냐 재차 추궁을 했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김도부 의원의 보좌관에게 제공을 했다고 마지못해 시인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박 팀장이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난 날, 바로 8월 27일 그 즈음에 동양대에서는 내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대책회의 사실이 알려진 것은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정모 처장인데요. 이 정모 처장이 지난해 3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최성해 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양대 내부 공문을 검찰에 자진해서 갖다가 제출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증언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8월 27일 전후해서 최소한 동양대 9월 3일 압수수색 이전에 동양대 내부에 부총장이 주재한 내부 대책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보직자 67명이 참석을 했고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진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런데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공판에 닷새 뒤 열린 공판에 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이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 결과 보고 받았냐, 결과 보고 받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받지 않았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9월 3일 검찰이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동양대에서 이런 표창장과 관련한 내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법정 증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표창장에 대해서는 9월 3일 압수수색을 하고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 그 이전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알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하루 이틀 전에 직원한테 들어서 알았다. 표창장의 존재 사실을 그때 알았고 그 이전에는 금시초문이었다고 합니다. 8월 말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그리고 내부 대책회의까지 있었음을 감추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대책회의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언을 했던 정모 처장, 이 정모 처장의 증언이 꽤 뼈아팠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 정 처장은 이 법정 증언을 한 뒤에 지난 7월 1일자로 동두천 캠퍼스로 발령이 났습니다. 행정지원처장 보직이 박탈되고요. 무보직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학교를 퇴직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관한 일일까? 이 사람의 어떤 증언이 최성해 전 총장을 아프게 했을까? 궁금하죠? 자, 또 다른 최성해 전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모 씨입니다. 한때 최성해 총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2013년, 14년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가 맡고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14년 7월 28일에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메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메일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sign.jpg라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은 후 사인을 삽입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라. 한글 또는 워드를 열어서 여기에 다운받은 파일을 복사한 뒤에 삽입하고자 하는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라. 사인 부분을 먼저 마우스 우클릭해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아래쪽에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뒤로 제일 오른쪽 그림을 클릭하면 된다.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사이즈도 조절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냅니다. 한글이나 워드에 이미지 스캔 파일을 붙여넣어서 문서를 만드는 그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메일이 오간 시점이 2014년 7월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날짜는 그로부터 1년 전 2013년 6월입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실제 그 시점까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오려 붙여서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든지 최소한
그럴 능력이 없던 사람 아니었겠느냐, 이런 걸 반증하는 거죠. 자, 이 조모 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런 이메일을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변호인이 묻습니다. 정 교수가 워드 파일에 이미지 스캔 파일을 삽입해서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증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요. 그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어학교육원장 파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어학교육원장 이 직인 파일은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2013년 6월에 정경심 교수가 당신에게 표창장을 재발급 받아달라 또는 표창장 재발급 받는 방법을 절차를 알아봐달라 라고 전화로 물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호인이 재차 묻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냐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냐? 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조모 씨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사립대 오너와 직원과의 관계예요. 더더군다나 이 조모 씨의 부인도 최근까지 동양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 직원이었어요. 과연 이런 위치에서 최성해 전 총장의 의도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간에는 정 교수에게 이 표창장을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거나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면 그 만든 사람, 재발급 받아준 사람을 데려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 교수는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다. 두어 명 추정은 되는데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추정되는 두어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자, 이 시점에서 최성해 전 총장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왜 조국을 조국시키려고 한 건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